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지금 불응을 한 상태인데 오늘 오후에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지금 3차례 구체소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특검보하고 검사 투입을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체포영장의 발부가 되면 이게 구인이 가능한 건지 싶습니다.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신병이 있는 상태죠.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미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왜 또 체포를 하려고 하지? 라는 그런 그 의문이 들 법한데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간 죄목은 내란 혐의로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체포영장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네. 물론 크게 봐서는 같은 이 덩어리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3가지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인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른바 본인이 이 오라고 하에서 가서 대면 수사를 받는 임의 수사를 응하면은 이럴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인치 수사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그 시각이 지배적인데 발부를 한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지난번처럼 서울구치소에서 안 가겠다라고 버티면 서울구치소장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매우 강제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서울구치소 측의 당시의 얘기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로 이른바 수사관들이 두 팔 양쪽을 꽉 조여맨 채로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이것은 서울구치소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 기관에서도 그것만은 참 곤란하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 높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받는 수사가 일단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자기는 그래서 법치투쟁을 지금 본인이 한다라는 상황이고 이른바 내란 특검에서 지금 다루는 것이 유죄가 판결이 되면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입니다. 정말 말 자체가 무시무시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제 수사, 인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배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됐을 때 그것도 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계속 반복된다면 상당히 무의미한 지금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러 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불출석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지금 불출석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 3차례나 구인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또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본인의 명분은 크게 2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건강의 문제, 하나는 또 뭐 정치 탄압의 문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건강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이미 구치소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해서 탄핵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단죄를 사법적으로 한다는데 이 사법적인 단죄 행위가 정치 뭐 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평생을 검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여전히 법 위에
또 모든 국민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시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자법만도 못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본인이 수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택적으로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나가고 또 이런 부분은 안 나가고 그럼 영장 실질심사는 왜 나갑니까? 자기가 구속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 나가고 그러면 정말로 자법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위의 속셈은 결국은 나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유죄가 뭐 확실시 된다. 그리고 유죄가 확실되면은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이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뭐 사면 복권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선긋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보여지면 국민의힘에게는 큰 재앙이다.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분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속 적부심에는 응하고 다른 것은 응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지 않을 텐데 당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상황이십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자꾸 그렇게 결부짓는 시각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내부 분위기에 들어와서 각종 회의라든가 또 저는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참여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직 국민의힘에 어른어린다 그런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 현역 의원이라든가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 모임이 또 있거든요. 네. 회의를 하는데 그 어떤 그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된 이후에 그리고 탈당한 이후에는 물론 당명은 그대로입니다마는 윤석열 세 글자 전 대통령이 당의 이른바 친윤 뭐 구주류를 통해서 계속 당의 당무를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는 당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자법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조금 보완을 말씀을 드릴 그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가 자범하고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특검 또 검찰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 거부를 하는 모습으로 그걸 지적을 하신 건데 자범과 같이 이렇게 이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얘기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건강상의 얘기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구치소에서도 큰 이상은 없는 것처럼 돼 있나 하는데 간 수치는 이미 이 진단서를 띄었죠. 평균치의 5배 이상의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눈은 제가 그 변호인단 한 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눈이 실제로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이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런 그 의혹이 나오는 상황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목걸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참 아주 좀 안타까운 시간인데요. 바로 이런 시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려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고 이미 먼저 본인이 피하려고 해서 피할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정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의혹이 있으면은 의혹대로 이 법의 처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의 어떤 억울한 면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재판에 나가서 밝히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도 도리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자꾸 특혜 또 의혹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은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좀 첨언을 하면서 네. 사실관계 문제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에 전혀 어른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지금 국민의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기를 혁신전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이 혁신전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찬탄파 대 반탄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대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 규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뭐 조경태 후보 이런 측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뭐 김문수 그리고 뭐 장동혁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무효화하자라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해도 탄핵 반대의 당론을 지금 무효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엄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가 입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접수 선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를 포용을 하자라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친윤 그리고 탄핵 반대파는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거는 팩트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저도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예, 지금 그거를 언급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반탄 참탄의 구도로 지금 8월 22일 날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최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 때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월 4일 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특정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라든가 여기에 조경태 후보가 나왔는데 어째서 이게 윤석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윤석열 영향을 해야 됩니까? 이미 당에서 수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많은 대의원들, 당원들이 그런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지지를 한 것은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윤석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린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탄핵 반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저 당에 어린고 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당내 사정은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 특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얘기인데요. 지금 국정원장을 지낸 조태영 전 국가안보실장도 2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부의가 크게 화를 냈다는 직접 진술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에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3대 특검 중에 이 사건이 가장 이제 단순하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훨씬 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지만은 단 하나의 사건. VIP 경로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성을 내면서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하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수사 외압이 들어가서 박정훈 수사단장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한 이런 사건인데 지금 문제는 이 관련자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아주 핵심 인사들인데 VIP 경로설은 없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지금 2년 만에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번복을 했을까? 아니다. 결국 특검이 이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본인들이 순수하게 지금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시에 이제 수석 비서관에 총 7명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도 키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도 제가 볼 땐 다 수사를 하면 이렇게
물증을 제시를 하면 다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최상병 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범죄를 입증해서 기소하고 네. 또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대변인?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그 순직 해병 특검이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이 사건 개요도 그렇고 네. 구도 자체가 제일 복잡하지가 않죠. 이것은 해병대 최상병의 순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들이 면책이 됐다. 위압이 있었다. 네. 이런 구도상으로 다른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보다는 구도가 간단하니까요. 제일 먼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요. 네. 조태용 국정원장 말씀하셨는데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김태호 전 비서관도 그렇고 진술을 번복을 했다. 그리고 경로를 인정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무시하게요. 이것이 이른바 경영학에서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나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끝까지 안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이미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수사가 급진전됐다. 그렇다면 내가라도 먼저 얘기를 해서 내 형량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 결백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현상이 해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 특검이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네. 죄수의 딜레마는 여기저기서 많이 포착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